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63페이지 여러분 펴시면요. 취득의 범위 나오죠? 이번에 63페이지 하단에 취득의 범위.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게 어떤 건지 또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또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교재에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취득세에서 자, 취득이 뭐냐? 누가 여러분한테 자,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시냐?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자, 다 같이 여러분요. 누가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원칙상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그래서 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예요.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예요. X입니다. 등기 안 됐어도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사실상 취득해야 돼요.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겁니다. 갑이란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요. 자, 봅니다.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을 합니다. 위탁자, 믿고 맡기는 사람, 수탁자, 믿고 맡는 사람이요.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을 한다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위탁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은 형식적인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신탁계약 종료 돌려줘야 되니까 사실상 수한 게 아니죠. 또 신탁계약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이요.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취득으로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위탁자의 취득도 과세되지 않고요. 또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수탁자를 경질합니다.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병이라는 이 신수탁자의 취득도요. 얘도 역시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취득이기 때문에. 자, 또요.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자, 소유권을 취득해야죠.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과세되는 거지. 소유권 이해 권리 취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해 권리 취득은 과세되지 않는데 어떤 게 소유권 이해 권리냐? 부동산 임차권이요.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우리가 상가 장사하려고 상가 임차할 때 취득세 내요? 안 내잖아요. 전세권, 집 전세 얻을 때 취득세 안 내잖아요. 자,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 하여튼 소유권 이해 권리들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취득세 세율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다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주택 수계산할 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 수계산에 포함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만 걔네들 자체를 분양권을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어떤 수강생들은 제가 조합원 입주권 승계조합원인데요. 조합원 입주권 취득할 때 취득세 냈는데요. 그거는 토지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된 거지 조합원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얘네들 슬쩍 집어넣고 시험에서 속입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들 이런 것들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결론 다시요.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취득세 취득은 뭐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취득세, 취득의 개념을 소개하는 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재 보면 이제 추상적으로 막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취득세, 취득의 개념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제 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32회 시험 때 지문에 나왔던 건데 OX예요. 맞죠, 여러분들? 자,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과세된다. OX예요. 부동산 임차권은 소유권 이해 권리잖아요.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기초인문과정을 들었던 분들은 양도소득세에서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돼요. 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소득세 대상 아니고, 근데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차권. 자, 또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취득의 개념과 유형인데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느냐? 취득세, 취득 유형을 보시면요. 요거는 제가 살짝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교재 여기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취득세, 취득 유형은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취득의 유형을 보시면 취득 유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요. 취득세 취득유형은 사실상 취득유형과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가 뭐뭐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의제한다. 자, 뭐뭐하는 것으로 본다. 다 같은 말이죠.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이요.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에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사실상 취득유형은요. 전소유자, 이 물건에 대해서 전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져요. 원시 취득은 전소유자, 이 물건에 대해서 나 이전에 전소유자가 없어요.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하는 건데, 건축물 우리가 신축하거나 그 다음에 재축하거나 신축, 재축하거나 또 그 다음에 매립간척으로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민법상 시효 취득하거나 다 이런 것들이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건데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 취득과 그 다음에 유상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무상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서 취득하는 건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요거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속 증여 받으면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잖아요. 예. 근데 상속세 증여세를 냈는데 또 취득세를 또 내야 되나요? 자,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과세 목적과 취득세 과세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를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시험에서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대가지급하고 취득하는 유상승계 취득, 매매가 대표적이죠.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니까. 그 다음에 교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맞바꾸는 교환도 취득세 부과되는데 갑소유의 A 건물, 을 소유의 B 토지를 서로 동등 가치로 맞바꾼다 그러면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대가로 주고 을로부터 B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고요.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유상승계 취득하고요.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이고요. 법인의 현물주자 등등 이런 것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요, 사실은 여기를 보세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취득세 과세가 돼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근데 다만 원시 취득에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 항공기를 조립 제작합니다. 또 선박을 주문받아서 건조합니다. 현대미포조선에서 그리스 선주로부터 배를 주문받아서 건조합니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 얘네들은 원시 취득은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딱 만들었습니다. 그 현대자동차 이전에 전소유자 없죠? 원시 취득했습니다. 그때 완성차 딱 만들었을 때 취득세를 딱 부과하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가격에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그대로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겠죠? 그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요.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이미 취득세가 또 반영돼 있죠?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 생기고 수출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있어 건조하는 선박 머리글자를 따서 앞으로 차, 기, 항, 선이요.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만 과세합니다. 원래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지만 그래서 예전 시험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X입니다. 원시 취득에 한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뭐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또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요.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과세되는 간주 취득령이 있습니다. 먼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취득했다고 간주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었는데 대로 지목이 변경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목 변경 전에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죠. 대로 지목 변경 됐을 때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에요.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이 대라는 것을 갑이 매립간척으로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거나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 용의는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다만 밭이었을 때 가격이 1억이었는데 대로 지목 변경되면서 5억이 됐다. 이렇게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 사례 같으면 보세요. 자, 어떻든 간에 토지 지목 변경으로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 용의에 해당되지 않지만 네 토지 가치가 4억 원만큼 증가해서 그러면 이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거는 토지 지목 변경은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한다?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또 보세요.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이요. 여기는 항공기 없어요.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합니다. 종류 변경이 어떤 건지는 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고 우리 교재에도 살짝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차량, 기계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역시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요. 자 보세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 어떤 거냐고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기초과정 한번 들었을 때는 통일이 되는데 처음 물어봤을 때는 바퀴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있었어요. 자동차 핵심 부품은 뭡니까? 그랬더니 바퀴오 그런 분이 계시는데 바퀴가 중요합니다. 생명이에요. 근데 가치로 따졌을 때는 그죠? 어떤 게 핵심 부품이에요? 엔진. 자동차의 엔진을 옛날에는 제가 예를 들을 때 그런다고 그랬죠. 제가 옛날에는 예를 들 때 제 자동차 엔진이 망가져서요. 엔진을 교체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어느 날 밤에 집에 가다가 뭐야 이거 맨날 아침 저녁으로 돌아다니면서 내 자동차 엔진이 망가져? 말이 씨가 된다고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갑이라는 사람의 자동차 엔진이 망가져서 엔진을 교체합니다.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했겠죠. 또 요즘 같으면은
뭐죠? 그 비대면 뭐 이런 거, 그래서 캠핑 이런 것들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래서 뭐 버스를, 트럭을,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개조해가지고 캠핑카로 개조하잖아요. 이런 것들 다 종류 변경입니다. 차체를 변경한다거나 엔진을 교체한다거나, 뭐 선박 같으면 선질, 배 재질을 바꾼다거나, 승선인은 많이 탈 수 있도록 바꾼다거나,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종류를 변경했습니다.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됩니다. 자동차 같은 거 엔진 교체하거나 아니면 캠핑카로 개조하거나 이런 것들. 또 보세요.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 등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는 고치는 건데 얼마나 고쳐야 되는지는 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자세한 거 알 필요 없고, 여러분이 공법에서 배우는 대수선을 포함한 건축물 개수 등으로 역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됩니다. 개수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 없잖아요. 그런데 개수함으로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했을 때 얘네들은 다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됩니다. 또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합니다.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하는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그러면요,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50%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에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과점주라고 합니다. 딱 50% 아니에요. 50% 이상이 아니라 초과 보유하는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합니다. 주식은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됩니다. 자, 요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요, 지멋대로 합니다. 우리 법인의 부동산 사자 팔자 지멋대로 하니까 자기 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관리 지배력, 임의 처분권이 있다고 봐가지고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유형을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교재를 보기 전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취득세 사실상 취득령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원시 취득이요,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 제외. 자, 여러분, 우리가 수용 재결이라는 게 우리가 토지 수용위원회 같은 데서 토지 수용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토지 수용권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빌려서 취득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 소유자로부터 그러니까 소유권을 새로이 창출하여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요. 여기 말하자면 원시 취득이 아니에요. 자,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취득세 세율이 달라져요. 이런 것들. 자, 하여튼 원시 취득이요. 봅니다.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민법상 시효 취득하거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 취득 같은 이런 경우에 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근데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기억했어요? 차, 기, 항, 산이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해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헷갈리면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되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 정가시켜가지고 이중과세 생기지.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승계 취득이요. 전소유자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건데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자, 취득세, 매매,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 부과될 수 있고요. 등등 상속증여 같은. 자, 취득세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상취득했든 무상취득했든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과세합니다.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럼 틀리다 그랬죠? 이게 양도소득세하고 나중에 이제 구별되는 건데요. 자, 또 취득세요. 간주취득이요.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취득, 의지취득의 경우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차량, 기계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 등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됩니다. 또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하는데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는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대상 물건을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60% 주식을 취득했어. 그러면 비상장 법인 소유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등을 60%만큼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 법인의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간주예요. 다만 이거 중요한 건데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즉 납세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기초과정 때도 한번 물어봤어요. 자, 제가 다음 주에 교육 관련한 비상장 법인 하나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사실 분 손 안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 아이고, 또. 자, 그래서 뒤늦게 내 눈치를 보고 그냥. 자, 대부분은 안 산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시키면 법인 설립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는 그러니까 주주 1인 구학과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들끼리 원래 주주를 구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 설립 시부터 취득세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인 설립 시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법인 설립 시는 제외하고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주 취득 4가지 가서야 되는 경우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요. 자, 과점주주란 자는 보세요. 주주 또는 유한책임 상원 한 명과 그와 법령이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 아니에요. 100분의 50인 주주는 50% 초과 보유해야지. 그래서 과점주주는 여러분 보세요. 과점주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주주, 을주주, 병주주가 있는데 얘네들이 30%, 을 40%, 그 다음에 병 30% 그러면 과점주주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갑과 을이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다. 그러면 얘네들의 주식은 합쳐서 판단해요. 그러니까 합쳐서 판단하니까 70% 과점주주죠. 이럴 때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럴 때 이 과점주주들은 얘네들 갑과 을은 과점주주가 되고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대 납세 의무도 있어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기 전에 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63페이지 한번 봅니다. 취득의 범위요. 취득의 범위 보니까 취득의 의미 및 특징, 취득의 의미 봅니다.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 그래서 거기 보조단, 여러분 보조단 오른쪽에 참고 취득의 특징 밑줄입니다. 유상무상을 불문한다. 등기등록을 불문한다. 밑줄. 자,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면 되죠.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취득의 개념 사실상 소유권 취득 정리해드린 그 내용으로 취득의 의미를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넘어갑니다. 특징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요. 동그라미 1번에 취득이란 밑줄이요. 그리고 읽어볼게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수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그 밖에 이화유산 취득으로서 여기 밑줄이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밑줄. 그러니까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합니다. 원시, 승계, 유상무상을 불문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요까지 밑줄이요. 그리고 세 번째 줄 양식산업발전법 다음에다가 등 여기부터 밑줄이요.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개성 밑줄입니다.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기가 포인트죠.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여기까지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
자, 그리고 취득의 유형이 나오는데 원시 취득, 의는 읽어보는 거고요. 새로의 소유권을 창출해 취득하는 거고, 과세 제외. 여기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셔야죠. 차, 기, 항, 그 줄 끝에 선,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한 선반, 차기 항선에 동그라미 하시고 밑줄입니다. 승기 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그래서 차기 항선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요.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건데, 종류에서 있죠. 종류에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줄 끝에요.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밑줄이요. 취득세는 아까 그랬죠. 유상, 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종류 양가로 2번 승계 취득에서 동그라미 2번 종류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밑줄짝이요. 자, 그 다음에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인데요. 사회 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밑줄입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이를 취득으로 본다 밑줄짝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 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증가했을 때 1억에서 5억이 됐다. 증강, 가치 증가분 4억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된다는 얘기고요. 65페이지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부터 밑줄입니다.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본다는 거 밑줄짝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는 종류 변경이 뭔지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법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하고요. 즉 비상장 법인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과점주여도 지멋대로 못해요. 그래서 유가증권시장 상장한 법인은 제외하고 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쭉 밑줄입니다.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신탁한 부동산 포함해서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짝이고요. 특히 여기가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짝이요. 법인 설립 시는 납세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독과점업자고 소유분산을 시키면 법인 설립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설립 시는 제외하고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또 밑줄입니다. 과점주주의 연대 납세의무에 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 규정을 준용한다 밑줄짝. 이 말은 과점주주들은 여기 보세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아까? 연대 납세의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용어에 보니까 과점주주란 자가 사이드 보조단에 나와 있죠. 오른쪽 보니까 주주 한 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밑줄입니다.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딱 50인 주주는 과점주 아니에요? 이상 아니에요? 초과해야지. 과점주.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그 예제 문제 잠깐 한번 볼까요? 예제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기업번에 보유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돼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될 수 있습니까? 네, 간주취득이죠. 네, 가액이 증가했을 때. 그 다음에 니은번 기계장비 관련 부품을 구입하여 자체 제작하여 취득하는 경우 차, 기, 항, 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조립 제작한다. 원시 취득했을 때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원시 취득, 차기항선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고. 디귿번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까? 실질과세원 측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다고 그랬잖아요. 등기 안 됐어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실질과세원 측상. 그죠? 네, 그래서 등기 안 했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가 됩니다. 리을번 개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했다. 여러분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면 이거 뭐예요? 원시 취득이지.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원시 취득, 매립간척으로 토지 취득. 자, 이래서 과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봤고요. 자, 여기 화면을 봅니다. 이제 자, OX로서 또 한번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쭉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상속, 증여 등을 통한 무상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OX요.
상속 증여 등을 통한 무상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 무상 불문합니다. 무상 취득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또 보시니까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최근에 나온 거죠.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X입니다.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취득한 것으로 간주 봅니다, 여러분들. 자, 가액이 증가했을 때 지목 변경 취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보지 아니한다 틀렸고요. 자, 취득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봤고요. 넘어갑니다. 취득의 개념 유형을 받고 넘어갑니다. 66페이지 보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될 것이냐. 자, 제가요. 취득세 대상은 일단 먼저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좀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으로 취득세 대상을 좀 소개하고 그리고 또 화면을 또 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도 보고요.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지금 한 3번 이렇게 설명하고 화면 보고 교재 보고 한 3번을 보고 또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몇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취득세 대상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좀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봅니다.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과세 대상, 취득세 과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갑이라는 어떤 7080 세대 스토리를 통해서 법에 열거되어 있는 취득세 대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갑이라는 어떤 7080 세대 이 사람은요. 어린 시절의 고향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가 고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바다를 보면서 마도로스가 되는 꿈을 키웠었습니다. 근데 꿈은 꿈으로 끝나고 서울에서 중견기업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삶의 회의를 느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과정을 국어 시간에 배운 대로 3인칭 전지적 관점에 쭉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서울에서요. 토지 건축물을 팔고요. 항공기를 타고요. 자, 김해공항을 간다고 제가 설명을 했더니 스토리를 얘기했더니 수도권에 사는 포항 영일만 이쪽 포항 이쪽이 친정인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저한테 오더니요. 쌤, 저희 동네에 친정에 포항공항이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 포항공항 간다고 그랬더니 한참 또 강의를 했더니 수도권에 살고 있는 또 그쪽 출신인 어떤 분이 오시더니 포항공항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김해공항을 이용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김해공항으로 자 우도통에 갔다가 여기서 차량을 타고 포항 영일만 도착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요. 고향 바다를 보면서 오길 잘했다 그러면서 맨날 바다 보고 소리를 합니다. 바다를 보니까 그리운 바다 성산포라는 이생진 시인의 시가 떠오릅니다. 수평선에 눈이 베었다. 술은 내가 먹었는데 취한 것은 바다다. 막 이런 식구도 떠오르고 제가 옛날에 예전에 카톡 그 대문 창에 그 이생진 시인의 시구의 일부를 제가 대문 창에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어요. 약간 각색해서 그랬더니 막 그 오랫동안 연락 없었던 친구들이 있죠. 제가 강치다 보니까 앞쪽에 있잖아요.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구들이 갑자기 막 잘 지내냐? 별일 없지?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느 날 그래서 막 나는 반가워서 막 답글을 답톡을 해주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있죠. 그 대문을 보니까 왜 친구들이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대문 카톡에 뭐라고 제가 창에 올렸었냐면 빨강 등대 아래 방파제 걸터 앉아 해삼에 소주 몇 모금 고독이 방파제 펄떡인다. 이래놨더니 친구들이 딱 봤을 때 얘가 완전히 뭐가 잘못돼가지고 방파제에 앉아가지고 깡소주 까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연락이 온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없애버렸어요. 자, 이 사람도 맨날 받아보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부인이 야 인간아 일 좀 하라 그래가지고 어부가 되기 결심했습니다. 선박을 취득해서요. 어권을 취득해서요.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위험하고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일이 없을까 그러다가 양식업권을 취득해서 양식업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것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제2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뭔가 다른 게 없을까 그래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원도 정선으로 갔습니다.
강원도 정선이요. 강원도 정선과 얽힌 제 인생의 인연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 인연은 강원도 정선과 얽힌 처음 인연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옛날에 공부하던 시절에 어떤 늦은 밤에 있죠. 밤에 그냥 활자들이 책 속에서 우수수 쏟아지는 그런 날에는 있죠. 활자가 우수수 쏟아진다. 왠지 그냥 눈물이 핑 도는 그런 날 있어요. 책도 없고 청량리 가서요. 기차 타고서 강릉행 열차 끊어가지고 그냥 바다 보러 그냥 가서 바다 보고서 깡소주 한 잔 마시고 있죠. 그리고서 다시 올라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는 데 있죠. 그 기차 안에서 어떤 애를 만나는데 걔 이제 강원도 구안읍이 구안은 탄광촌 강원랜드 생기기 전에 구안읍이 고향이었고 자기 집이고 서울 유학 와서 공부하는 애였는데 죽이 대화하다 보니까 걔랑 죽이 척척 맞아가지고 있죠. 대화가 잘 돼서 제가 강릉행 끊었었는데 그 구안 걔 내릴 때 같이 내려가지고 있죠. 같이 내려서 허름한 여인숙에 들어가서 같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얘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새벽이 오면서 저는 다시 또 강릉으로 내려갔던 그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요. 그 친구 있잖아요. 얼굴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생각나요. 자기들은 탄광촌 애들은요. 초등학교 때 시냇물 그릴 때 다 검정색으로 칠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 신기하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강의하면서 그쪽 출신 분들한테 물어봤었는데 실제로 그랬대요. 검정색으로 시냇물 칠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이요. 강원도 정선에는 뭐가 있어요? 강원랜드가 있죠. 강원랜드요. 어떤 수강생분이 수업 끝나고서 취득세 대상 스토리는 기억 안 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그 밤새 같이 여인숙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 여잔가요? 남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수강생도 있었는데 노코멘트입니다. 자, 여기 집중해야지. 자,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카지노에서 여기에 카지노 하면서 이 탄광촌에 사북구안 태백의 탄광촌의 산들을 바라다 보니까 아이템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이 골프도 좀 치고 콘도 숙박도 하고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폼나게 승마도 하고 요트 탈 수 있는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요. 자, 폐강 사들이기 위해서요. 땅을 사기 위해서 폐강 사들이기 위해서 광어권 취득했어요. 광어권 취득해서 임목이요. 임목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임목법,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 임목이요. 임목을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하려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정확히 얘기했는데요. 여러분은 스토리를 압축해서 기억하셔야죠. 자, 서울에서 뭐 팔고 내려갑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 되길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또 뭐였어요? 양식어권 취득해서. 하다가 안 되겠다. 강원랜드 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분양한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 드렸죠? 광어권 취득해서. 임목을 보러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토리가 이제 되면은 더 빨리 기억할 수 있어요. 토지 건축물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선박시대 5권 광어권 취득해서 골프 콘도 종합시대 승마 요트형권 부장 리조트 사건 광어권 취득 임목을 기장비로 싹 밀고 건설해 간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러면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여기 보세요. 취득세 대상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거된 것들 화면을 봅니다. 자, 서울에서 뭐 팔고 간다고요? 토지, 건축물 팔고요.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이동해서 영일만 도착했죠. 그래서 어부가 되길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또 뭐예요? 양식어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양식업 하다가 안 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분양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 드렸죠. 광어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요? 기계, 장치 아니고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해 간다. 이렇게 해서 이 스토리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 열거된 취득세 대상.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부동산이요. 취득세 대상 부동산인데 토지 건축물 당연히 취득세 대상인데 토지는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사실상의 토지라는 것은 공유수면을 매립한 척하고서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포함해서 토지 대상이고 건축물이요. 이 건축물 범위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 그러면 이게 건물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취득세 대상은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 즉 건물,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건물 당연히 대상입니다. 근데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래서요. 레저 시설, 급수 배수, 도관 시설, 에너지 공급 시설 같은 시설물도 대상인데 그 중에서 골프 연습장 하나 잘 기억합니다.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취득세 대상입니다. 어떤 회사 모의고사를 보니까 19타석으로 바꿔서 냈더라고요. 치사하게 진짜. 19타석의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가 아닌데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하여튼 그런 것까지 몰라도 되고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부대시설로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물에는 난 건축물에는 건물만 대상인 줄 알았더니 이런 시설물들도 대상이 된다는 것들을 꼭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토지건축물 대상이고요. 또 봅니다.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이런 것도 대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권리도 대상이었죠.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같은 권리도 대상이 되고 이런 회원권도 대상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합니다. 취득세상에. 자, 그러면요. 이거 인사말이 벌써 나와버리면 안 되는데 교재를 보고 한번 66페이지 한번 봅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고개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목운동 다시 한번 합니다.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니까 그것도 KF94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오미크론도 그렇고 오미크론을 막으려면 KF94를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실내에서. 그래서 아까 내가 목이 막 걸리고 막 목이 그런데도 제가 막 물을 안 먹고 버티다가 끝내 먹었잖아요. 먹긴 먹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잘 쓰시고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제 얼굴을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강의하다 보니까 제 얼굴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진은 저 실물하고 많이 차이 나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제 얼굴을 잘 모르고 그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제가 다음 주는 언제는 제가 영상으로 인사말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마스크 안 쓴 상태에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아무래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잘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마스크를 안 써야지 전달력이 발음도 정확해지고 전달력도 그렇고 좋아지고 그러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발음도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숨도 차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입 모양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얼굴도 모르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아니면 다다음 주에는 하여튼 제가 인사말 마지막 올리는 인사말을 글로 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찍어서 마스크 벗은 상태에서 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서로 얼굴은 알아야지. 그래서 자, 강의하는 사람 66페이지 봅니다. 과세 대상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등 하여튼 이런 것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거기 표에 취득세 대상 부동산에 준하는 것, 권리, 회원권이나 이런 것들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분류해서 소개해 드렸죠? 제가 분류한 대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이라면 토지건축물 말하고요. 자, 그러나 민법 중에서는 이런 것들은 참고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거 참고고 이런 거 전혀 민법보다 광범위하다는 등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얘기고 양가로 1번 토지요. 지방세법에서는 토지 개념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자 공간정비 구축 관련한 법률에 따라 여기요 지적 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상되겠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며 했죠.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생각하는 토지도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상인데 건축물 범위를 아까 주의하라고 그랬죠. 지방세법상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 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그 레저 시설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제주거리 땡야에서 골프 연습장 등 써놓으세요.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에다가 골프 연습장. 앞으로 제가 레저 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 레저 시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에다가 돼지꼬리 땡야에서 골프 연습장 이렇게 써놓으시고 저장 시설 등등등 하여튼 이런 시설물과 맨 마지막 제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는데 아까 건축물 범위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아까 건축물 범위에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건축물 범위에는 아까 우리 교재에 지금 길게 설명드려 있는 게 제가 끊어서 자 아까 표로 설명드렸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래서 골프 연습장 기억하시고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그러면 뭐가 있다고 얘도 하나 적어놓으세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은 뭐라고요? 승강기 등 써놓으세요. 맨 마지막 제출 66페이지 가로 안에 이에 딸린 시설물을 포함한다. 거기다가 얘를 뭐를 적어놔요? 승강기 등,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등, 자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부동산에 준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자세한 내용 필요 없어요. 다 제목만 알면 돼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제목만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차량기, 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이런 것도 다 제목만 하시면 돼요. 제목만. 권리, 광어권, 어업권 같은 이런 것들도 제목만 하시면 됩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68페이지 회원권 쫙 나와 있는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목만 하시면 됩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대상. 자, 서울에서 뭐 팔고 간다고요?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 되기 결심했죠? 선박 주익에서, 어업권 주익에서, 양식권 주익에서, 고기 잡고 양식업 하다가.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지역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양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들이었죠? 광업권 주익에서. 임목을 보러 기계, 장비로 쌍밀리고 건설을 한다.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핵심 그래가지고 여러분 핵심 그래서 거기 표에 68페이지 나와 있는 그 보조단에 나와 있는 표는 기초입문과정을 공부했던 분들은 요거를 읽어보시고 처음 공부하는 분은 별 표시만 해놓고 지금 보지 마세요. 별 표시만 해놓고 보지 마세요. 나중에 양도소득세까지 다 배우고 나서 보시고 기초입문과정을 배웠던 분들은 취득세 대상과 양도세 대상이 비교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취득세만 한번 비교해 보면 양도세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요. 취득세 대상에 보니까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돼야 한대요. 안 된다고 그랬죠. 광어권, 어업권은 대상이 되죠. 양식업권도 그렇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건데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은. 자,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별 표시해 놓고 나중에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업은 끝난 건 아니고 항상 복습을 해야죠. 복습을 하고 오늘 배운 거 복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말 날려야 되죠, 멘트를. 자, 여러분 2주차 복습하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 세법 기본 이론 강의 2주차 우리 오늘 복습을 합니다. 오늘 배웠던 거 복습을 해보시면 자, 먼저요. 우리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이 32회 때도 나왔지만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 별표시 2개 했고요. 자, 보시면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세금 납세 의무,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 또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확정된 납세무는 이제 소멸하는 거고요. 자, 그럴 때 우리 각 세목별로 어느 때 납세무가 수상적으로 성립하는지 또 확정이 되는지 여러분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징수 방법을 떠올리시면 되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어느 때 납세무 확정이 돼요? 신고하는 때요. 보통 징수나 부가가세는 세금은 자 누가 납세무를 확정해요? 화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납세무 성립 시기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에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그리고 칭구, 소방분,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 성립식이 똑같습니다. 과세기준인데 언제다? 6월 1일. 주민세 일부도 과세기준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사업소분과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인데 언제다? 7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니까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하고. 자, 또 봅니다. 지방교육세거나 농특세 같은 애들, 지방교육세 뉘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어촌 특별세 뉘집 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가 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즉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얘네들 납세무 성립합니다.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부가세들은 본세 따라간다. 그때그때 다르고요.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12월 언제라고요? 시험에서는 또 어떻게 나온다고요?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무리 꾸셔도 먹으면 안 돼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물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데 아직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그러면 달의 말일. 원래 이겁니다. 하여튼 요거까지만, 요거만이라도 잘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 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저를 잘 보셔야죠. 수시 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올렸다 내려야죠. 수시 부가하는 때 아니에요. 수시 부가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고 수시 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 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자, 이렇게 해서 성립식 요 정도 딱 알아두시면 되고,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납세무 성립한다. X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취득하는 때지.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때 납세무 성립한다. X입니다. 소득세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그때 비로소 1월 1일부터의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요.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칭구,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한다.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그렇지.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무 성립시키는 과세기준이긴 한데 얘는 언제다? 7월 1일, 7월 1일. 그래서 재산세 애들하고 다르다는 거 비교하고. 그 다음에 납세무 확정이야. 자,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려야 돼요. 징수 방법.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누가 납세무 확정해요? 납세무자가.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과세 표준과 세금, 과세관청에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데, 시험에서는 납세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금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물어봅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신고 납부한 애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소득, 국세에서는 소득세, 양도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자, 종합부동산세, 고유소득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될 수도 있고요. 자, 보통징수나 부가가세하는 세금은 누가 납세무를 확정합니까? 과세주체, 과세관청에서. 자, 어느 때 확정이 되냐? 결정하는 때요. 과세주체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시험에서는 과세주체가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물어봅니다.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게 있어요? 보통징수하는 애들 어떤 애? 재산세, 칭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딱 한 가지만 알면 되는데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종부세는. 다만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종부세. 자, 그 다음에 문제 봅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이다. 맞습니다. 보통징수하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소멸입니다.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문은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 아니고 뭐 취소, 제척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5가지. 아닌 거 납세자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납세자 사망, 그 다음에 부가 철회,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이런 것들 소멸 사유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납세문은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등으로 소멸한다. X입니다. 왜 틀렸어요? 부가 철회는 소멸사유 아니에요. 고지서 보내는데 주소, 영업소 불분명해서 도달이 안 되니까 고지서 보냈던 거 철회, 거둬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하면 다시 보내니까 철회 소멸사유 아닙니다. 취소가 소멸사유지. 취소가 소급해서 샥 없어지니까. 자,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요. 소멸사유인데 제척기간은 세금을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인데 그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자,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간의 진행 중에 제척기간은 소멸시효 같은 정지나 중단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제척기간, 국세 제척기간, 사기쳤다,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그래서 10년, 7년, 5년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직은 뭐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15년, 10년인데 아직은 뭐 못해도 괜찮지만 요거라도 확실하게 알고 갑니다. 10년, 7년, 5년. 자, 그 다음에 지방세 제척기간도 우리 어떻게 했어요?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지방세 10년, 무신고 7년. 근데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즉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왔다.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설명드렸습니다. 자, 10년, 7년, 5년이고 징수권 소멸시효요. 자, 소멸시효는 권리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시효 완성하는데요. 권리 소멸시킵니다. 자, 그럴 때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세와 국세 금액이 다르죠. 지방세 5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 소멸시효. 국세는 금액이 달라요. 5억 원 미만은 몇 년?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예요. 자, 문제 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경감받았다. 몇 년 제척기간은 10년이다. O, X예요. 지방세도 사기치면 몇 년? 10년 제척기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 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여러분들. 5천만 원 미만이 5년이고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부과수준 때부터. 자, 이렇게 해서 봤고 취득세 우리가요. 자, 취득세 두세 문제, 세 문제 내외로 출제 예상하시고 출제되는 테마들 쭉 소개해 드렸습니다. 취득세. 자, 취득세는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고 어떤 유형으로 취득되는지,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과세상, 또 누가 납세문제가 되는지, 어느 때 취득 시기로 하는지, 또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과세 표준 세율, 계산된 세금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징수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를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자, 다른 세금들도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퓨, 로켓 출발했습니다. 자, 취득세 개요에서 취득세 특징, 성격. 취득세는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고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고, 이거는 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의 공통적인 성격, 대부분의 우리 5개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5개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이요.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고. 자, 취득세는 물세라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입니다.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죠, 개별과세하고. 그 다음에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현황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 배웠습니다. 귀속의 실질,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켜라?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시켜라. 내용도 실질적이어야 한다. 사실주의 과세.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취득세나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또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예요. 또 현황 부과하라.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재작년 30일에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자, 이런 것들. 거래 내용도 실질적이 한다. 배우자 직계적 미속 간의 양도라면 에이 무슨 한 입을 덮고 사는 사이 부모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소개해드렸고요. 특징들. 자, 보시면 취득세요. 취득이 뭐냐?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한마디로 취득은 뭐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에?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죠.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 신탁법에 의한 신탁상 취득이요. 왜 제가 신탁법에 의한 이렇게 강조하냐면 나중에 심화과정 가면 알아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상 취득.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겠다 돌려받은 것뿐이죠.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위탁자 거잖아요. 대외적으로는 소유권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상 취득은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뭘 취득해야 돼?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외 권리 취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등등,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요 문제 봅니다.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실질과 선실상 당연한 얘기입니다. 작년에 나왔었고요. 또 보시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과세된다. 예? O, X. X입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과세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도세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의 유형이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용과 간주 취득용으로 나눠지는데 사실상 취득용이요. 자, 원시 승계식으로 나눠지는데 원시 취득이요. 하여튼 원시 취득, 취득세 부과되는데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만 과세합니다. 현대정차에서 완성차 딱 만들어서 취득세 부과하면 바로 그냥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거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기 양수는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요.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서 유상, 무상으로 나눠지는데 취득세는 사실은 좌우지간 원시든 승계든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무상 취득도 과세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간주 취득이요.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 대표적으로 토지 지목 변경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이 증가했을 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이 증가했을 때.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 등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간주의 취득세가 됩니다.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취득세 대상 물건을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자, 다만 중요한 거 법인 설립 시는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할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법인 설립 시는 제외한다. 처음부터 독과점 억주하고 소유분산을 시키면 법인 설립이 안 되니까. 과점주주란 자는 여러 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가 합쳤을 때 전체에서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과점주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얘네들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연대납세 의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문제 봅니다. 상속 증여 등을 통한 무상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취득세는 유상, 무상을 불문합니다. 자, 무상 취득도 과세되고요. 또 봅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X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다. 취득한 곳으로 간주 봅니다. 취득한 곳으로 보죠. 간주 취득이니까. 취득세 대상은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봅니다. 서울에서 뭐 팔고 내려갑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 될 결심했죠. 포항 영일만에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양식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양식업 하다가 안 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분양하는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 드렸죠. 광업권 주택에서 인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상 스토리를 통해서 기억하고 토지 건축물 대상인데 건축물의 범위를 주의라고 그랬어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즉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 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된다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준하는 것 권리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습을 마치고 마지막 멘트를 날립니다. 지난 12월 달의 사진하고 비슷한데 한번 봅니다.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하는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저의 강의를 수강하는 여러분과 그 가정에 건강과 복이 가득 깃들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자, 그래야지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시험장 가기까지 저를 믿고 함께 하시면 반드시 33회 시험 아무리 어려워도 아름다운 결실이 있으리라는 것. 시험장 어느 곳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제 강의를 끝까지 함께한 부분은 하신 분은 제 음성이 들릴 것이고 제가 함께함을 느낄 것이라는 거, 여러분. 자, 여러분은 저의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